야, 이거 왜 갔냐? 뭐야? 안녕하세요. 저요. 야구 26개 들어있어. 아니면 가만히 자, 여기 보면 네, 야, 니네 지금 이제 생태계를 배우고 있다. 네, 생태계는 반복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그래서 지금 같이 좀 정리하면서 보자고. 이건 다 시험범위니까 같이 정리하면서 봅시다. 생태계. 그래서 생태계는 기본적으로는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이었죠? 생물과 환경. 환경의 상호작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뭐 배웠나?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는 뭐였죠? 반작용. 반작용. 그 다음에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거를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서로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고 그랬었죠. 이해되지?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그래서 각각의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쭉 했었다고. 빛의 세계도 했었었고 온도 막 이런 것들 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는 거는 개체. 개체가 모여서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개체군이 된다고 그랬어요. 개체군. 그래서 니네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도 개체군이라고 했지. 방과후 개체. 남자 개체. 남자 개체군. 그래서 한 종이 개체군까지. 여러 개체가 있는 거. 그죠? 그치? 그러면 이 개체군이 모여서 이제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분집이 된다고 그랬지. 너 일어나 빨리. 그래서 분집은 여러 종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모여서 생태계가 돼서 오늘은 뭐 배운다 얘들아? 오늘은 여기 배운다. 여기. 그래서 개체군과 분집과의 관계성. 여기가 생태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부분을 배울 거야. 예전에 우리 지금까지 생명과학은 우리 어디 배웠습니까? 맨 처음에 화학물질 배웠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다른 반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화학물질은 무슨 물질이었어? 생화학물질이었어. 네. 자, 생화학물질 뭐뭐 있었냐? 판, 지. 얘네들이 모여서 뭐 있었어? 세포가 됐고,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됐어요? 조직, 기관, 그 다음에 개체가 됐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배웠어요. 네. 자세하게. 근데 이제는 넓은 부분을 점점 배운다. 네. 그래서 이쪽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정리하면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우리 개체군 갑니다. 나도 배고파. 나 지금 몸도 안 좋아. 그럼 저요. 괜찮아죠. 오늘 아침에 코피 났어. 물이 물이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개체군 하나하나 볼 거예요. 개체군. 개체군에서는 무슨 개념을 보려고 하냐면 개체군에서는 먼저는 밀도 개념을 봐야 됩니다. 밀도. 개체군의 밀도.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개체군 이제 밀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체군의 밀도는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딱 세 가지, 네 가지. 출생하고, 사망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입하고, 하나는 뭐 있다? 이출하고. 딱 요거랑 관련성이 없어. 그래서 밀도는 개체군의 밀도라는 거는 일단 뭐분의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러면 일정한 부피 안에 수겠지, 수. 그래서 공간 안에, 그러니까 일정한 공간 안에
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출생, 사망, 이위, 미출 이런 걸로 인해서 밀도가 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생장 곡선을 볼 거예요. 생장. 그럼 개체군은 어떻게 생장하냐? 그래서 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받아야 됩니다. 생장. 이 미출이 뭐예요? 이입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 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 개체군이라는 거는 한 종이죠. 아, 같은 종이야. 근데 같은 종이 여러 개체가 있다라는 거니까 이입이라는 거는 외부의 환경에서 들어오는 거야. 어떤 일정한 공간. 그리고 일정한 공간에서 나가는 거. 미출. 그죠? 그러면 이제 생장을 보겠습니다. 생장은 어떤 개체군의 생장은 어떤 형태를 띠냐? 그래서 원래 이론상으로는 여기가 이제 개체수예요. 개체수고 여기는 이제 시간이야. 생장 곡선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개체수가 어떻게 될까? 시간이 되면 이론적으로는 늘어나요. 지금 여기 방과후는 여기 개체수는 늘어나지가 않지. 왜냐하면 남자들밖에 여기 남자들밖에 없어서 늘어날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보통 원래는 시간이 늘면 늘수록 늘어나 기하도 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자 곡선이에요? J자 곡선이에요. 얘는 이론이야. 이론값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없으면 여자가 천적. 야 이거는 쫙 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뭐가 없으면 환경 저항이 없을 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 저항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 점점 기울기도 낮으면서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되면 일정해집니다. 일정해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슨 자 곡선이라고 하죠? S자 곡선이라고 한다. 어느 정도 되면 일정해져. 그 얘기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환경 저항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뭐야? 요 사이 빈 공간 여기가 환경 저항입니다. 여기가 환경 저항이에요. 그러면 생장률은 J자 곡선이 훨씬 더 가파라요? 훨씬 더 빨라요? 아니면 S자 곡선이 빨라요? J자가 훨씬 더 빠르죠. 그리고 이 구간 정도 되면 이제 생장률이 어떻게 됩니까? 생장률이 거의 없어지죠. 거의 일정하죠. 그래서 S자 곡선. 이게 실제다.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환경 저항이 그 천적 같은 거예요. 환경 저항. 환경 저항이 일정한 공간도 있고 먹이 부족도 있고 그 다음에 천적도 있고 여자 부족. 여자 부족도 있을 수 있고 남자 부족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생장 곡선입니다. 기본적인.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게 J자 곡선에서 S자 곡선 뺀 게 환경. 그러니까 그 사이가 이제 환경 저항이라는 거야. 환경 저항 양이에요. 환경 저항은 그러니까 양이라기보다는 환경 저항으로 인해서 점점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원래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는 생존곡선이 있습니다. 생존곡선 나중에 이제 그 문제를 풀면서도 이제 볼 거예요.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존곡선에 보면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생존 개체수야. 여기는 생존 개체수. 그 다음에 여기는 상대 수명입니다. 상대 수명이면 여기가 뭐 100살이다. 상대적으로. 상대 수명이야. 상대 수명. 어떤 애들은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어요. 한번 이거를 파악해봐. 야, 이런 형태는 처음에 죽는다, 안 죽는다? 처음에 안 죽어요. 처음에 죽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수명이 다 되면 죽어요.
이런 형태는 어떤 형태일까요? 이런 게 대표적으로 사람형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은 양육자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낳는다 안 낳는다? 많이 낳지 않습니다. 많이 낳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형태가 있다?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 그리고 어떤 형태가 있냐?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사람을 새끼를 많이 낳지 않는다는 거지. 한두 명밖에 안 낳잖아. 대표적으로 맞네.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는 뭡니까? 거북이. 이런 형태는 그죠? 거북이 같은 것도 그런 거야. 이런 형태는 처음에는 어떻게 나? 처음에 엄청 많이 죽어. 처음에 많이 죽어. 처음에 많이 죽어. 그죠? 처음에 엄청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워낙 많이 죽었기 때문에 별로 살아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대부분 어떤 형태입니까? 이런 형태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거북이 형태도 그렇고 불형이라고 합니다. 불형. 그래서 이런 애들은 처음에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은 맨 처음에 개체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 개체수. 그러니까 처음 개체수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처음 개체수. 근데 그만큼 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처음에 많이 죽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그냥 일정하게 죽고 일정하게 낳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무슨 형이다? 히드라예요. 히드라 처음 들어봤나? 아니야. 뭐 다람쥐형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애들은 일정하게 먹히고 일정하게 죽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생존 곡선을 가지고 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기요. 저거 거북이요? 구형에 처음 개체수가 많다는 게 뭐예요? 알을 엄청 많이 낳잖아. 예를 들어서 피라미, 뭐 물고기 같은 거랑 똑같아. 처음에 물고기 같은 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알을 엄청 낳잖아요. 그러니까 새끼가 맨 처음에는 많이 생겨. 근데 걔네들 어떻게 돼요? 다 잡아먹혀요. 예전에 뭐 다큐멘터리에서 봤지. 거북이 같은 것도 엄청 많이 깨어나잖아. 근데 다 먹혀요. 그래서 살아남는. 그래서 막 알에서 깨어나는 애들 막 바다로 막 가려고 엄청 노력하잖아. 근데 다 먹히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다 먹힙니다. 그러다가 몇 마리만 살아남죠. 근데 살아남은 애들은 비교적 죽지 않고 쭉 가는. 그래서 이런 형태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진짜 한마디로 이런 형태 애들은 그냥 양육자가 없죠. 알아서 살아남아라. 방치시킨. 방목시키고. 우리는 그래도 이렇잖아. 그래서 니네는 잘 자라고 있잖아요. 성장을 잘하고 있잖아. 그지 민기야? 민기야 정신 차려라.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서 아까는 생장곡선이었지만 얘는 무슨 곡선이에요? 생존 곡선이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 이제 하나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이제 정리 다 하셨죠? 아니요. 그냥 개체문에서 많지 않아요, 할게. 굴형 혹은 거북이. 얘가 이제 거북이 같은 거. 거북이, 물고기, 알로 낳는 거. 공룡. 뭐? 공룡이요. 공룡? 야, 공룡은 아직 생태가 잘. 주몽. 너 알에서 나지 않았어? 뭐요? 아니 뭐.
아니 그건 뭐 어머니 집에 애들이.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이제 딱 배우면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입니다. 주기적 변동이야. 그래서 주기적 변동이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딱 두 가지를 살펴보면 돼요. 하나는 계절적 변동이 있어요. 지금 어디야? 지금 94페이지. 그런 내용이 없는데. 개체군의 변동 있잖아, 변동. 아, 네. 네, 거기. 그래서 계절적 변동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슨 변동이 있다? 먹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요? 먹이 관계에 의한 변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프 나중에 이제 살펴볼 건데 나와요. 그래서 계절적 변동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뭐에 영향을 받을까? 일단 온도와 빛의 세기.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여름에 높아져.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잘 자라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잘 자라다가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됐어요? 못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온도와 빛의 세기.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빛의 세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빛의 일조량,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동이 된다. 잘 살다가 못 살다가 다시 살다가 이런 변동이 된다. 이해되죠? 한 개체군이 많이 살다가 줄어들다가 이런 변동이 있다. 그리고 먹이 관계에 대한 변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와 뭐? 피식과 포식. 그죠? 포식. 예를 들어서 포식자가 갑자기 많아졌어. 그러면 피식자는 어떻게 돼요? 얘로 인해서 확 줄어들죠. 그래서 맨 처음에 포식자가 더 많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포식자가 좀 늘어났어. 그러면 피식자가 많았다가 쭉 줄어들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또 줄어들면 같이 줄어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피식과 포식, 이것에 대한 관계성. 피식이 뭐죠? 잡혀 먹는 게 피식이지. 네. 포식은 먹는 거. 그런 것들. 재밌어요. 이게 대체 이쪽은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그래프를 보면서 나중에 파악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적 변동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을 볼 겁니다.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개체군끼리, 같은 개체군끼리 상호작용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텃세. 네. 텃세가 있고 순위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 써있죠. 이건 교과서에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 교과서 아니라 교재에 있으니까 리더제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생활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보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텃세하는 거 뭐 있냐? 지금 우리 실험실에서 키우고 있는 것도 텃세하고 있어. 근데 실험실에서 뭐 키우는지 아니? 참새. 쥐. 물방개. 물방개 말고 미러 키우고 있잖아. 미러. 강아지. 미러랑 검정망둥이라는 물고기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미러가 뭘 키워요? 근데 어디서 키운다고요? 저긴 실험실에서 키우고 있어. 지금 누가 피시캠프 하는 주제잖아, 한 조.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휴먼 동아리에서 키우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근데 또 하나의 생명이 가겠지. 근데 니네 보다시피 텃세를 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다? 니네들도 텃세 안 하냐? 텃세 뿌려요. 오면 어떻게 해? 죽여요. 막 물어 뜯어. 일정 공간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일정한 공간에 많은 놈을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자기 공간을 이렇게 만드는. 그게 이제 심해지면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래요. 다른 녀석들. 그래서 자기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순위제는 뭐예요?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구성원들 사이에 힘의 서열이 있어. 그런 대표적인 애들이 뭐죠? 닭. 닭 같은 경우도 순위제가 있습니다. 닭 같은 경우도 순위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더제. 리더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전체 무리를 이렇게 이끌어요. 그래서 기러기 같은 경우 그러잖아. 기러기에서 맨 앞에 있는 애 있잖아. 쫙 이렇게 날잖아. 그지?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애가 리더인데 걔가 이렇게 쫙 날아다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 애들은 뭐 있습니까? 사람? 개미. 개미. 벌. 이런 것들은 다 협공하잖아. 사회생활하잖아. 그래서 그런 애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사회생활 같은 거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개체문 끝이야. 이렇게 하면. 개체문에 대한 건 다 배운 겁니다. 오늘 수업 No. 그 다음에 문제. 분집 보겠습니다. 분집. 그 다음에 이제 분집을 본다. 분집은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한 종이야, 여러 종이야? 여러 종이야. 여러 종. 그래서 여러 종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오고 응용이 그나마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분집이. 그래서 분집은 여러분들 그나마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도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쪽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집에서 우리 정리를 할게. 그래서 분집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분집에서 먼저 알아야 될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생태적 지위라는 단어가 있어요. 창의가 욕해요. 네. 안 했어요. 생태적 지위. 쟤 누구냐? 옆에. 우리 열심히 하는 우리 장원이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버려요. 안 돼, 장원이. 장원이 자는 버릴 게 수 없어. 좋은데요. 자는 게 좋은데. 잘 배웠어요. 장원이. 야, 장원이 옆에 깨워봐. 야, 깨워봐, 장원이. 보자. 그래서 생태적 지위가 있다. 생태적 지위는 영어로 뭐라고 한다? 생태적 아유, 니치라고 한다. 니치. 미치요. 그래서 니치라고 합니다. 저 춘대시잖아. 독일어야, 독일어. 난 싼다고. 그래서 니치라고 얘기를 하고 미치 않죠. 니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치라고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생명마다 뭐가 있다라는 거야.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한 명은 이렇게 짜져 있을 수도 있고. 하소연이요? 선생님. 동영상인데.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각각의 생명체, 종이 틀려요 이제는. 이 종, 한 종, 또 한 종, 또 한 종. 이런 한 종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포식자가 딱 나타나면 얘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이쪽으로 이렇게 몰려갈 수도 있고. 이런 생태적인 지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 분집을 연구하는 중요한 한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군집을 이제 어떻게 조사하냐?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군집의 조사를 하는 방법이 방형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형군법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방형군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서도 그러니까 교과서가 아니라 이 교재에서도 나오지만 일정한 방형구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냥 네모난 거야. 자기가 정하는데 보통 이 방형구 같은 경우는 크기를 보통은 1m 정도씩 정해요. 1m 이런 정도씩 정해. 그래서 이런 방형구를 자기가 몇 개를 정하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면 이 공간 내에 일정한 면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일정한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
그래서 이게 지금 간단히 치면 이게 만약에 10줄이다. 그래서 여기가 10칸이다. 그러면 하나가 몇이 돼? 0.1m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칸을 쫙 나눠요. 칸을 쫙 나눠서 어떤 종은 여기서 살고, 어떤 종은 여기서 살고, 어떤 종은 이렇게 살고, 어떤 애들은 네모나게 생긴 애들은 이렇게 살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는 거야. 이런 애들이 이렇게 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 몇 가지가 나오냐?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밀도에 대한 개념, 하나는 빈도에 대한 개념, 하나는 피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밀도, 빈도, 피도.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밀도는 면적분의 무슨 면적일까? 이 전체적인 방향구의 면적이야. 면적분의 수야. 개체 수. 이해되죠? 이 밀도는 면적분의 수 개념입니다. 근데 빈도니까 얼마나 어떤 개체가 나오냐니까 어떻게 될까? 방향구의 수야. 수분의 뭐야? 수야. 이해되죠? 여기는 면적분의 수였어. 얘는 뭐였어? 수분의 수야. 얘는 면적분의 뭐예요? 면적이에요.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모든 전체 방향, 그래서 이거는 다 방향구들입니다. 방향구. 야, 여기 방향구는 4개니까 면적은 보통 몇이 되겠냐? 4가 되겠지, 4, 여기는. 이렇게 만약에 방향구가 4개라면. 이해됩니까? 이게 지금 하나,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하나가 방형구예요. 이름이 방형구야. 얘도 방형구야. 방형구. 얘가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야? 4개. 근데 여기서 이제 해봤더니 수가 뭐 6개가 나왔다, 한 종이 전체에서. 그럼 여기 몇 되는 거야? 6. 어떤 애들은 뭐 1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20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많은 것들이 빈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높은 거지. 그치? 피도는 이제 면적에 대한 개념이고, 밀도는 면적분의 수에 대한 개념이고. 이해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무슨 개념이 있냐면 상대 피도와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 밀도. 그 다음에 상대 또 뭐가 있겠어? 빈도. 상대 뭐가 있겠어? 피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결정될까? 조사한 모든 것 중에서 비율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지금 종이 몇 종이 살고 있어? 만약에 4종이 살고 있다. 4가지 종류의 식물이 있어. 그러면 그 4가지 중에서 밀도가 몇이냐? 각각의 밀도를 다 구할 수 있겠죠? 4가지 종류의 밀도를. 그렇지, 이해되지? 우성아. 이해되지? 그래서 얘네들의 상대 밀도, 상대 빈도, 비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이거는 조사한 모든 밀도 합이죠. 밀도 합분의 특정 종 밀도 곱하기 100을 하니까 얘는 무슨 개념이냐? 다 퍼센트 개념입니다. 똑같이 가죠. 얘는 이제 빈도가 가고, 얘는 빈도로 가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피도로 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하나가 나옵니다. 우점종은 뭐냐? 우점종이라는 단어는 뭘까, 얘들아? 우점종. 가장 거기에 주된 거. 우점종은 한마디로 상대 밀도 더하기, 상대 빈도 더하기, 상대 피도. 다 더한 것이 가장 큰 거가 우점종 아니면 중요도라고 합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딱 정해놓으면 돼. 그래서 우점종 중요도는 얘네들이 다 가장 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를 하면 이게 이제 분집에 대한 설명의 전부입니다.
요건 나중에 문제 풀면 알 거야. 문제 풀어봅시다. 좀 이따가 문제 풀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리고 개념은 알겠죠? 밀도는 면적분의 수, 빈도는 수분의 수, 피도는 면적분의 면적. 이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방향구의 면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4지.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히 몰라도 되고,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머지는 다 몰라도 되고, 문제는 뭘 하면 되냐면 천의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천이라는 개념이 뭘까 얘들아? 뭐예요? 천이. 천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얘들아? 천이. 천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달라지는 현상이야. 천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 맨 처음에 토양이 없어. 토양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지야? 불모지야. 불모지. 아무것도 없어. 불모지. 불모지에 얘네들이 이제 막 식물이 쫙 발전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라지는 현상 이퀄 식물, 식생의 발전 단계. 한마디로 우리도 막 발전 단계 하면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도시화되는 막 단계를 얘기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하게 식물들도 그런 쫙 과정이 있어요. 맨 처음에 불모지였어. 그러다가 누가 나타날 줄 알아요? 너도 맨 처음에 시작하려면 누가 나타나야 돼? 이끼 같은 이끼. 개척자. 똑같아요. 똑같이 개척자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프론티어죠. 똑같이 개척자가 나타나요. 개척자. 그래서 식물에게 있어서 개척자는 누굴까? 지의류입니다. 지의류. 개척자예요. 개척자. 지의류가 뭐냐? 얘 지의류 본 적 없나? 약간 이끼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무에 이렇게 보면 시퍼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퍼렇게 있는 애도 있어요. 근데 이끼처럼 생기진 않고 얘네들은 굉장히 깨끗한 데서 사는 애들이에요. 괜찮은 애들이야. 괜찮은 애들이야. 그래서 개척자. 그래서 지의류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발전하면 누가 생길까? 지휘랑 비슷하게 생겨. 얘네들이 얘기했잖아. 이끼. 이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다음에 뭐가 생길까? 초원이 생기는 거야. 초원은 어떤 애들이죠? 다? 풀이죠, 풀. 풀이 생겨.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길까? 요게 이제 순서예요. 반목잎이 생깁니다. 반목잎은 한마디로 어떤 애들이야? 좀 낮은 나무. 나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